내일을 위한 준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주 중반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은 결국은 힘이 다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평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조금 이렇게 되돌렸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락장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믿을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정약 증거금 환불일부터 해가지고 한 지난주까지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7,5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선 앞두고 변동성도 좀 커지고 근데 이럴 때 주도주라도 있으면 좀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주가 될까 했는데 첫날부터 무너져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어떤 그 좋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몰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저는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탄산 리튬이 한 5배 이상 뛰었고 코발트라든가 황산 니켈 이런 희토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했던 얘기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할 때 킬로와트당 한 100불 정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130달러대로 이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0달러 정도까지 낮아지면은 전기차 가격하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가격이 좀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가중됐습니다. 지금 전기차 가격이 일반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가격이 2배 이상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터리가 이제 한 30,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기차 가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낮아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역시 또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갈 데가 이제 마땅치 않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제가 대선 테마주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분류해 놓은 거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정치인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해놔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3명 후보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안랩 아니면 서현, 성한 이런 회사들이 테마주로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봤더니, 이제 정책이나 공약보다도 어떤 인맥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좀 얽혀있는 그런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제 발언도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와이프 녹취록이나 이런 악재도 좀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하면서 또 주식이 또 등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마의 어떤 실체로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관 쪽에서. 근데 솔직히 실체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팩트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팩트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시라든가 뉴스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이미 테마주기 때문에 가격 흐름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팩트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매체를 판단하는 것조차 사실 힘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은 그 수익을 현실화해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그걸 막연하게 믿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취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짧게 이렇게 손절매를 하거나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워낙 정치인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벤트 데이가 다가오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매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대선 후보 4인의 또 2차전 토론 예정되어 있다 보니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투자 시에는 주의를 꼭
기울여야겠습니다. 김태수 작가님, 이제 투자 아이디어 하나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줄줄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누가 정말 양질의 리오프닝 주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좀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다고요? 제가 그 주말에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이제 압구정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도로에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줄을 이렇게 명품 사기 위해서 줄을 대신 선다라는 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아이디어가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팬데믹 시절의 이슈들을 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주가를 다 되돌려 놓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팬데믹 시절에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킨 종목이냐, 아니면은 성장을 이끌어냈느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좀 변화시켰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잠깐 나왔다가 안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펠로톤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 하는 그 기계를 몇천 불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이거 버려지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고로 나오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절에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즉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상승 후에 되돌림이 왔을 때 이게 과연 저평가된 상황이냐, 앞으로 산업이 계속 좋은데도 이 가격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현금이 좀 많은 회사를 취하는 게 고금리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식이 바로 신세계입니다. 소비 심리가 좀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동아백화점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신세계 뭐 센트럴시티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가구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로나 어떤 오미크론 확산이 여전하기는 한데,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명품 소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는 단순히 뭔가 이제 보상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명품을 소비하면서 그래도 가치를 찾는 그런 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만 하더라도 명품 소비가 한 20, 30% 정도 올랐다는 그런 결과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백화점의 어떤 명품 판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이제 일봉을 열어놨는데, 지난 6월달, 지난 여름이죠. 보통 차트들이 이래요. 지금 뭐 지난 여름에 고점 찍고, 아니면 11월 달에 고점 찍고, 이런 형태인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11월 달에 고점 찍는 게 많았죠. 근데 지난 여름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장 밀리면서 확인을 한 건데, 지금 보면은 목표가를 한 31만 원대까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절매가는 아래쪽에 22만 8천 원 정도 잡고 가시면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서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신세계 점검을 해봅니다. 작가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속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들여다볼까요? 지금 지난밤에 나스닥이 이제 11월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단 말이죠. 시장에서 사실 미국장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횡보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횡보장으로 가더라도 뭔가 이제 기운차게 횡보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늘어지는 장이 있는데, 지금은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제 유가도 사실 부담이 되죠. 배럴당 100달러가 목전에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2%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또 꾸준히 상승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나 하고 또 몰리는 그런 불안 심리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적 시즌인데 사실 좀 김이 빠졌죠. 기술주도 대형 기술주가 다 나왔으니까. 그래도 4분기 연속해서 기업들의 수익이 25% 이상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팩트셋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 예상 성장률이 29%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오늘 밤에도 알리바바나 화이자, 뭐 치포나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이죠. 그리고 리프트라든가 펠로톤 같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무역 적자가 발표되는데 지금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시장에 긴장감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낙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지금 침체 국면으로 떨어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미국인들의 앞으로의 6개월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침체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또 아이디어 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려울 때는 정부하고 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를 많이 하는 어떤 그 건설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 그리고 오늘 가져온 건 이제 의료 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의료 제품 제조업체인데 리트랙터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그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백신 맞으러 가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안전 주사기라고 합니다. 그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바늘에 찔리거나 이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주사 놓다가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하게 되거든요. 뭐 HIV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한 24시간 그냥 묶어놓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예민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 주사기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체열 세트 피 뽑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슐린 주사기 당뇨병 있으신 분들 인슐린 주사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하고 계약한 게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9개월 동안 순 매출의 64%나 이 회사가 정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백신이나 이런 것도 계속 주사기로 놓다 보니까 이 회사 제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수요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어떤 백신 제공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회사 주식을 좀 매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지금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공급망이 조금 지연되면서 좀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3분기에 한 3,640만 달러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렸고요. 9개월 동안 한 1억 2,800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도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데 분기별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이미 2020년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자체도 빠르게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순이익도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차트가 계속 하락해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하락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산업을 바꾸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조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역시 그런 기준에 부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5달러 초반대에 있는데 목표가를 8불 80센트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4불 75센트로 잡으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 하지만 정부와 친한 기업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시작한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했네요.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간맛 2부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열심히 달려야죠. 빨간맛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장 마무리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